공개 클리닉 웰이 야심차게 준비한 2025년 신년 특집 건강을 위협하는 1위 질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은 바로 간암. 급성 간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간암은 암 사망률 7위이지만 사회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40, 50대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해 두려움의 대상인데요. 통상 지금 사이즈로 봐서는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완치율이 90%가 넘는 만큼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신년 특집 건강을 위협하는 1위 질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간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만성 간질환 땡땡땡이 발생할 경우 간암 위험이 높아진다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의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우리 공클이 준비한 신년 특집,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1위 질환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년 암 사망 1위인 간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소화기 내과 전문의 허내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암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 간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 허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간암은 끝났어. 끝났어요. 교수님, 근데 지금 카메라 너머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습니다. 간암이 중년 암 사망 1위라고요? 전체적으로 사망률을 봐서는 폐암이 1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폐암은 보통 60대, 70대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반면에 간암의 경우에는 40대, 50대에서 1위 사망률을 보이는 암으로서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망할 경우에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암보다는 간암이 가정 경제를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부담이 큰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40대, 50대면은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인데 간암에 걸리면 굉장히 좀 상심이 크고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채널 고정하고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의 키워드가 뭔지는 짐작이 좀 가시나요? 당연하죠. 나 바로 정답 그냥 마신다니까. 자신 있으시네요. 일단 네 개라며. 만성 네 간질환 글자. 하나, 둘, 셋, 넷 발생할 경우 간암 위험이 높아진다. 자, 간에도 혈액순환이 이제 좀 안 되면 찌꺼기도 생길 것 같고 네. 간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모양에 내가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렇게 뒤에 부어 있더라고. 요 밑에 이제 지방간 때문에 부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젊었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 안 듣고 기 오르고 이러면 이놈 자식이 간이 쳐부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간이 이렇게 뚜그랗게 이걸 그 간이 부었다고 내가 사진을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래서 만성 간질환 오늘 우리 집안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집안이요? 만성 간질환 하나 둘 셋 넷 고지혈증. 고시네요. 고지혈증이 발생할 경우 간암 위험이 높아진다. 고지혈증, 고득점, 정답. 정말 제 득점. 정말. 항상 제가 간 건강을 위해서 뭐 네. 해보냐면 이렇게 눈 밑을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내리거나 위를 이렇게 까뒤집어봐요. 네. 왜냐면 눈이 좀 누래지면 간이 안 좋아진다. 황달. 살짝 누런데요? 아니라니까. 보고 들어왔어 오늘 아침에도.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마음에 담고 있어 지금. 자, 만성 간질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글자잖아요. 안구 황달이 발생할 경우 간암 위험이 높아진다. 안구 황달. 정답. 저는 지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간암의 위험 인자 중 하나가 바로 간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성 간질환 C형 간염 발생할 경우 간암 위험이 높아진다. 저는 C형 간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수님 우리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황달이죠 황달. 제발. 네, 오늘의 키워드는 만성 간질환, 간 섬유화가 발생할 경우 간암 위험이 높아진다입니다. 섬유요? 섬유화요? 간 섬유화요? 네. 근데 저희가 폐섬유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간섬유화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뭔가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피부에 흉터가 쌓이듯이 간에도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되면 흉터가 쌓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장기간 염증이 지속될 경우 간세포가 파괴되고 파괴된 조직 주변에 쇠고기 심줄 성분 같은 콜라겐 성분이 심착되게 됩니다. 정상 간 조직을 쇠고기 심줄 성분이 둘러싸게 되면 간 모양이 울퉁불퉁해지는데요. 네. 그런 단계를 간 섬유화라 그럽니다. 네, 보통 1, 2, 3, 4단계를 나누는데 가장 많이 진행한 경우 4단계의 경우를 간경변증 또는 간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간경변증에 이를 경우에는 복수가 차거나 간성 혼수가 생기거나 식도 정맥류 출혈로 피를 토하거나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2단계 이상 간 섬유화가 있을 때는 유심히 봐야 되고 특히 섬유화가 진행될수록 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암에 대한 감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만성 간 질환이 2단계 이상이고 간 섬유화가 되면 간암 위험이 엄청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성 간 질환은 뭐 어떤 이 종류들이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만성 간 질환은 6개월 이상 간의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만성 간 질환은 보통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 간염, 알코올에 의한 알코올 간염, 그리고 지방 침착에 의한 지방 간염, 자가 면역 간염, 그리고 몸속에 구리가 침착되는 윌슨병 등 다양한 종류의 만성 간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빈도가 가장 흔한 만성 간 질환은 지방 간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방 간 질환이면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오랫동안 앓을 경우에는 간경화 가능성이 있으며 예전에는 그 술을 안 먹고 생기는 지방 간 질환을 비알코올 지방 간 질환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성인병들을 같이 갖고 있어서 대사증후군 연관 지방 간 질환으로 일컬고 있고 이런 질환들도 오랫동안 누적돼서 방치될 경우에 일부에서는 간경화증, 간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뭐 그 간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간 이걸 가장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검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건강검진에서 간의 염증 수치가 상승돼 있을 경우에 병원을 찾게 돼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지방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간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조직 검사에서는 이미 나쁜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검사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조직 검사로 간 섬유화를 아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조직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친습적인 간 섬유화 검사로 간 섬유화 스캔 등 다른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려고 하고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 중에 혈소판이 감소하거나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간 섬유화가 진행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위험성 있는 환자를 추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간 조금만 망가져도 너무 무서운데 맞아요. 간암도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앞서 말씀해 주신 만성 간 질환이 있으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혹시 통계 같은 것도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암의 주요 원인인 B형 간염 통계를 봤을 때 예전 통계에서 B형 간염 환자를 오랫동안 추적했을 때 그 5년 동안 누적 간암 발생률이 3%라 그러고요. 특히 간경변증이 동반할 경우에는 5년 누적 간암 발생률이 6%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간암의 감시 검사는 일정 수준의 유병률이 높아야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간경변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간 간암 발생률이 약 3% 이상, B형 간염이 있는 중년 이상에서는 1.5% 이상이라고 생각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간암 감시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간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인자가 이제 간 질환이고 네. 그 간 질환을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보면 위험 인자가 뭐 음주, 간염 뭐 이런 거다라고 피라미드가 딱 이게 채워지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B형 간염이라는 말은 참 저도 뭐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들었는데요. B형 간염은 그 뭐 어떨 때는 뭐 어떻게 전염이 되고 이러면 이런 거는 아직까지 B형 간염은 다른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맞았던 이런 것처럼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그만큼 오래됐는데. 그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 되겠는데 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위치하는 곳이
우리 간세포 내에 있는 핵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없애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숙주 세포의 그 면역 체계가 잘 작동을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들을 적절히 제거를 해야지 자연 회복이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부에서는 계속 그런 과정들이 염증으로 반복돼서 결국에는 간섬유와 간경변증으로 가는 경우가 꽤나 있고 더구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들은 전체 간암 환자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경우는 간경변증이 도달한 이후에 간암이 생겼지만 비형 간염 환자에 의한 간암 환자는 80%는 간경변증을 동반한 이후에 간암이 생겼지만 20%는 간경변증이 없이도 간암이 생긴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50대에 간경변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형 간염의 경우에는 특히나 간암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염의 종류들 쫙 한번 좀 펼쳐줘서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염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간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보통 A형 간염 경우에는 급성으로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계속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런 바이러스 자체가 간세포를 파괴시킨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인지했을 때 면역 세포가 그 간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많다 하더라도 젊은 시기에선 문제가 없다가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면역 체계가 성숙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결국에는 간섬유화, 간경변증, 간암 이런 순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섭다. 검진 잘 받아야 되겠다 진짜. 질병이네요. 면역세포가. 네. 근데 이 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좀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 만성 간질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만성 간질환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증상인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비특이적인 피로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간이 악화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우측 상복부에 약간 비특이적인 두통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간을 보면 간 실질 내에는 감각 신경이 없어서 간 실질 아래에 종양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간을 싸고 있는 피막에는 신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암이 생겼을 때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진행을 해서 간 피막을 침범하는 순간부터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암이 증상을 통해서 발견되기에는 진행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검진을 위해서 간암 감시 검사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분은 간염이 있어서 관찰을 하던 중에 간암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간암의 위험 인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간염 보균자라면 정기 검진이 더 중요하겠죠. 30대 후반 건강검진으로 B형 간염 보균자를 알게 되었고요. 초음파하고 CT 정기 검진을 받던 중 4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았었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행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고주파 열 치료술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갔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B형 간염인데도 잘 모르고 지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걱정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건강검진할 때 꼭 한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원래 B형 간염이 있으시죠? 네. B형 간염이 있으면 간암이 고위험군인데요. 지금 항바이러스를 복용하셔서 간 상태는 좋으시지만 여전히 간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암 초음파를 받으시다가 2020년 5월 달에 초음파에서 간 결제를 발견되셨고요. MRI에서도 간암인 걸로 확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를 했고 다행히도 크기가 작고 위치가 고주파 치료가 가능한 위치여서 저희가 고주파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간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러셨죠. 네. 네. 다행히 다른 병원 선생님이 조기에 발견해 주셔가지고요. 크기가 1.4cm로 아주 작습니다.
작은 상태에서 발견되셨고 수술을 없이 고주파 치료로 소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찰하신 덕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다행히 초기에 수술 없이 치료했다니까 간암이 경과도 이 좋겠죠?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괴사됐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개사. 왼쪽에 보이는 게 간암이 생긴 부위고요. 소작술로 지금은 말끔히 제거되었습니다. 이 술은 안 먹지만은 제가 약 같은 걸 먹을 때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제가 간에 무리가 되는 약인지 안 되는 약인지 제가 뭐 비타민제라든가 아니면은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을 먹어야 될지 그래서 선생님이 딱 주시는 약 그 약만 먹거든요. 저는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다른 약물을 못 먹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감기약도 드셔도 되고요. 진통제도 드셔도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비형 간염 항바이러스를 계속 꾸준히 복용하는 겁니다. 지금 약이 항바이러스제가 바이러스 증식 억제는 하지만 완치는 못 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해 놔야지 향후 다시 간암이 생기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러스 관련 약을 먹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은 뭐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영양이 충분하시면은 굳이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음식으로 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 4년 정도 경과했는데요. 마지막 찍은 CT에서도 종양이 잘 괴사된 상태여서 재발 흔적은 없고요. 네. 내년 5월이 되면 이제 만 5년 경과한 시점이라 원바람은 완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다. 남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추적 검사 해보고요. 또 정기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신경 써주셔서. 정말 파노라마 같아요. 정말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먼저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보내고 제가 한 5년 뒤에 제가 간암이라는 걸 판정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친정엄마는 아직 몰라요. 제가 간암이라는 걸 엄마는 아직 몰라요. 예전에는 엄마를 보면은 항상 마음이 짠했거든요. 오빠를 먼저 보냈는데 또 막내 딸까지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짠했는데 얼마 전에 오빠 기일로 해서 제가 엄마를 보고 왔어요. 엄마를 보고 왔는데 지금은 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겨갔고요. 완치 소식을 듣고요. 희망찬 2025년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전에 비해 만성 비형 간염 환자들이 예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항바이러스를 통해서 비형 간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형 간염 진행을 막는다 하더라도 간암 발생 위험은 상존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 간격으로 간암 감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와중에 간암이 발생돼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형 간염 환자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간암 같은 고비를 얻더라도 잘 치료하면은 또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환자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희 도움을 얻으시고 비형 간염 환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실 때 제가 많은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다. 그 영상을 본 분도 이제 간염을 앓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B형, C형 간염은 우리 뭐 방송 한 번씩 마치고 뭐 같이 음식도 같이 먹게 되면 젓가락질만 같이 해도 뭐 걸리는 겁니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네, B형, C형 간염은 각각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전파되는 원인인데요. 네. 주로 간에서 증식하고 혈액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상적인 뭐 악수나 포옹, 수저나 식기 공유 이런 걸 수건 공유 이런 것들로는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생활하는데 특별한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그 수혈에 관련된 헌혈 검사, 그 선별 검사에서 B형, C형 간염이 발견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수혈을 통해서 서로 맞았겠죠. 예, C형 간염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발견된 이후로는 헌혈로 체열된 이 혈액에 모두 선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혈에 의해서는 바이러스 간염이 전파되는 확률은 거의 1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은 주된 감염 경로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산모가 신생아를 놓을 때 이 혈액이 노출되면서 감염이 되는 수직 감염이 가장 흔했는데요. 최근에는 산모에 관해서 항바이러스를 예방적으로 투여하기도 하고 출생 시 신생아에게 백신과 이뮤노글로불린을 놓아서 최근에는 출생 시 감염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다행히도. C형 감염의 경우에는 비위생적인 침술 행위나 피어싱, 문신 그리고 마약 사용자들이 주사기 재사용 등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아까 뭐 헌혈만 해도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지. 아 이번 주에 헌혈을 해야 되나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뭔가 헌혈이든 검사를 통해서 이 간염이 있는 걸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멘붕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요거부터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너무 급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간 수치가 높다고 저희가 오는 분들 중에 뭐 바이러스 간염도 있고 지방 간염도 있지만 원인을 알 경우에는 교정을 할 수 있는 찬스도 꽤 많고요. 더군다나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지만 B형 간염 경우에 비활동성으로 진행돼서 바이러스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C형 간염의 경우에는 항체만 검출돼서 의심은 했지만 확진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서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B형 간염이든 C형 간염이든 아니면 건강인이든 간에 음주나 비만에 의한 간수치 상승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간 때문에 나빠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간 우려에 관해서 의사와 상의를 해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 섬유화에 관해서 지방간이 진행했는지 평가를 해서 향후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간은 지방, 그러니까 이 고지방식을 해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고지방식을 한다고 다 지방간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량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영양소가 다 여분으로 남을 경우엔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방이든 뭐든 관계없이 절대 섭취 열량이 많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방간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지방식 중에서도 일부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올리브유나 등푸른 생선 등을 통해서 오메가3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단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간에는 좀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이라 해서 뭐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보통 근데 지방이 많은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과도하게 섭취되면은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사실은 그 제 나이 좀 되면 이 지방간은 사실은 있는 친구들이 제법 좀 있거든요. 또 한 번은 또 다 경험했었고. 그럼 지방간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뭐 아는 거는 지방간, 뭐 황달, 간경화 뭐 이런 류들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암으로 진행됩니까? 우리나라의 지방간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술을 먹지 않는 분들도 전체 일반 인구의 약 30%가 지방간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그 많은 분들이 다 간경화, 간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지방이 쌓일 경우에는 간세포 내에 지방 방울이 쌓이게 되고 더불어서 염증 세포들이 그 간세포 주변으로 모이게 되면서 간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과 연관이 있는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런 지방간이 있던 분들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들게 되면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간에 있는 지방이 소실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간경화로 왔었는데 원인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젊었을 때 지방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지방간은 대부분 예후가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될 경우에는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인범 영혼 부자가 첫 번째 문제 준비하고 있네요. 네. 아이고 새해도 호들갑은 계속 되네. 어디를 그래 급하게 가십니까? 야, 그래 왔나. 야, 예, 니 그 알지? 박시아 씨 알지? 얼마 전에 알지. 검사를 딱 했는데 아니다. 예, 예. 이 검사했는데 왜요? 그 친구가 가람으로 나왔다고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그럼 내가 가서 위로 소주 한잔 이제 위로하려고. 아이고. 근데 잠깐만요. 조직 검사를 됐지. 안 해도 될 건데. 또 뭘 막 개뿔 뜯는 뭉술을 하고 있는 놈아 네가 인마 뭘 알아 이 자식아. 아니, 병원에 갔더만은 박시아 씨한테 이 가희 씨가 더 잘 알고 검사를 직접 했다 했는데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꼭 조직 검사 안 해도 되는데 그 조직 검사 해가지고 이상한데. 근데 아버지는 아들 말보다 저 친구 박시아 씨 말을 더 믿는데 아들 좀 믿어주셔서 진짜 맞다니까요. 아니 니는 박시아 씨는 병원에 갔다 왔구나. 그래서 그래 했다 왔구나. 내는 공개 그런데 클리닉을 보고 했는데 아버지 잠깐만 가만 한번 물어봅시다. 공개 클리닉 다시 한번 좋습니다. 물어봅시다. 간암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기회다. 아니면 아니다. 당신의 선택.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지금 박시아 씨를 내가 믿으면 기다려 가야 되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박시아 씨. 또 이러가네. 또 이러네. 근데 이거를 진짜. 저는 또 오랜만에 나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한번 해봤다. 자, 여기에 이 워딩이 들어가 있죠? 혹시 반드시 지금 한 겁니까? 반드시. 아하.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가 반드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흘러가지는 않던데. 근데 이렇게 얻어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제 운명을 걸어보겠습니다. 네네. 반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느 일정 부분 정도는 뭐 CT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수술로 들어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오늘 뭐라노 교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만 할게요. 네. 근데 교수님 이 뒤에 이런 문제가 나올 줄 모르시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이야기할 때 조그만 것은 알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다. 그죠. 비연가님이 있던 시연가님이 있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그게 전염이 되지 않는 일로 소멸될 수도 있다. 하여튼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 조직 검사 얘기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간암은 좀 잘 모르지만 지방간은 내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알지만 요걸 오늘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오늘 기다로 하겠습니다. 예. 기다. 채림 씨는요? 저는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막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조직 검사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조직 검사는 좀 필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과장님.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2025년 간암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까? 반전이 있을 거야. 정답은 네. 아니다. 정말요? 한다미님이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반드시만 가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병리학적으로 조직 검사를 얻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네. 간암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간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소판이 낮아서 이 간 조직 검사를 위해서 이 침을 찌렀을 경우에 출혈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찌른 자리를 통해서 간암 세포가 전이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침수적인 검사 위험성이 따르고요.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던 간암이 고위험군, 예를 들어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를 모아서 그 군에서 CT나 MRI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전형적인 간암 특징이 드러났을 경우에 병리학적 결과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는 병리학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영상의학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데 영상에서 간암이 의심되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거나 그래서 꼭 확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드물지만은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역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니다. 하이루 반가 뭐야? 공쿨 뭔데 누가 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해요. 올해도 여러분 우리 곰프리드 건강하길 바라면서 채널이 왜 이렇게 안 돌아가?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의 간암 환자가 줄어들고 있대요. 너무 행복해. 2005년 건강. 어머나 세상에 물풍선 10,000개를 감사. 물풍선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풍선 10,000개를 던지면 어떡해요? 가짜 뉴스라고요? 여러 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간암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맞으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감소하고 있다요? 당신의 선택은 기다립니다. 감수하고 있다. 기다. 나 알았어.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나 아니다라고. 아니다. 아니 다 아니다. 감수하기 뭐 술을 많이 안 먹는 사람도 있지. 요즘에는 뭐 보니까 저는 사실은 어릴 때 살다가 뷔페 한번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한번 가면 양껏 먹는 거. 요즘엔 뷔페 가자도 싫어. 뭐 어차피 요만큼 못 먹을 거. 맞아요. 그래도 운동 나름대로 하지 뭐 이러는데 당연히 줄겠지. 근데 이 문제를 냈다는 건 아니니까 냈겠지. 명확한 근거가 없으시네요. 출제자의 의도. 근거 되겠습니다. 요즘 음식도 너무 많고 좀 서양식 문화도 많이 받아들여서 맞아요. 지방도 많고 막 이런 음식 문화 그리고 우리 음주 문화 그죠. 또 뭐 회식 그리고 친구 우리 쉬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자꾸 때리지 않습니까? 요거 줄여야 되는데 요런 생활 습관 요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차 늘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한담 씨는 한담 씨는 인정. 바꿀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저는 바꿀 생각 없습니다. 없습니까? 야, 내 보고는 왜 안 물어봐요? 다민 씨한테 여쭤보는 거.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보다 사람 자. 찝찝하게 만드네. 안 안 바꿉니까? 바꿔요. 저는 일단 안 바꿔. 바꾸실래요? 바꿀래, 고민한다. 난안 고민한다. 교수님. 네, 정답은 아니다. 이거. 야, 큰일 났다. 야, 내 바꿀 뻔했어. 너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나쁜 사람이네. 지금 우리가 말하기 좀 맞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아닌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간암의 원인 중에 한 60-70%는 비형 간염에 의해 생깁니다. 그래요? 비형 비형 간염 간염, 맞아. 환자들이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함으로써 네. 오래 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비형 간염이 악화돼서 간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었는데요. 간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줄면서 오래 생존하게 되면서 뭐 간부전 사망과 반대급부로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예후는 좋아졌지만은 일단은 전체 생존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간암이 생기는 확률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한다미님이 설명했듯이 네. 그 알코올이나 비만에 의한 생활 습관 악화로 인해서 그런 위험 인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간에 의한 간암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유병률이 좀 다른데요. B형 간염보다는 C형 간염에 의한 간암 위험도 높고 그리고 이런 지방간 질환에 의한 간암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C형 간염이나 지방 간염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현재 간암 발생률이 그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간암은 중요한 질병 부담을 갖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이거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세 분이 함께 동시에 같은 편말을 들어가지고 정답을 맞춰주시는 거 대단합니다. 수단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다민 씨와 제가 한번 연기로 여러분께 문제를 내드리죠. 다미야, 새해 구한데 오빠랑 같이 저기 괜찮은 바에 가가지고 모히또에 몰디브 한 잔 할래? 오빠야. 내 술 끊었다. 거짓말하지 말고 싫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싫어요. 갑자기 술집 사장님이 나오네? 사장님 어제 저 보셨어요? 깜짝 놀랐네. 네가 지금 뭐 왔잖아. 어제 5만 원 지금 사장님, 다미야, 가자 빨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달라하자 빨리. 오빠야. 이제 새해 아니겠나. 내 지금 술도 끊고 오빠야도 끊으려고. 어머머머. 뭐야 왜? 술은 끊는 거 아닌데 너는 왜 끊는데? 그 오빠야도 알다시피 1급 발암물질 술 알겠나? 내가? 오빠도 발암물질 비슷해 뭐 그래가지고 나는 간 생각해서 끊으려고. 와, 뭐 말 잘못했나? 여러분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기분 나쁘네. 죄송합니다. 네. 간암은 예방이 가능하다. 맞으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우리 이제 둘, 2점 1점 1점이니까 다민 씨 들어 일단 하나 둘 셋. 기다려 가겠습니다. 예, 예방이 가능하다. 자, 짠!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다. 진짜요? 네. 기다가 아니라 아니다고 한 이유는 왜요? 이렇습니다. 네. 아까 C형간염, B형간염 이야기 하실 때 이게 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물어볼 때 염증이라는 부분들은 좀 치료가 가능한데 6개월 동안 이래 놔두고 보유되어 있는 사람이 치료가 안 되니까 언젠가 어떻게 이것이 C형간염이 작동해서 간암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예방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요 부분 문구 하나만 가지고 저는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좀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긴 해요. 최림 씨는요? 보균자라도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조금 늦추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네. 그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래요? 제가 새해 들어서 절주를 절주.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줄일 거야. 그러면은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지금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죠. 아니 예방이 안 되면 절주를 왜 합니까? 그냥 맞아요. 때려 먹고 그냥 걸리고 말지. 네. 근데 이렇게 절주를 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면 지금 약속 지키신 분들 꼭 지키실 거거든요. 요거 현명한 언니 여기서 따라와요. 뭐 언니 한담 씨가 따라갈 맞추면 세 문제를 다 맞추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고요. 자, 멋있어요.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간암은 예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네, 줄에. 정답은 정답은 네, 기다가 되겠습니다.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와, 되잖아요. 삼다리, 삼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시네요.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우리나라 간암의 주요 원인인데 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시 저희가 신생아 때 다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형성될 경우에 B형 간염에 대한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에 안 걸리면은 B형 간염에 의한 간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악성 종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첫 번째 발견된 게 B형 간염이고요. B형 간염에 걸리지 않게 됨으로써 간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백신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바이러스 보유자가 되기 때문에 숨어서 있다 간암을 일으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B형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제가 복용됨으로써 바이러스를 억제시키면 간암 발생 위험도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제로가 되지는 않는데요. 네네.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항바이러스를 복용할 경우에 간암 위험이 많이 줄었고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B형과는 달리 항바이러스를 2개월이나 3개월 복용할 경우에 완치가 됩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경변증에 가기 전에 이른 시기에 바이러스를 없앨 경우에는 간암 발생 위험을 훨씬 낮추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 관련해서 네. 알코올이나 비만에 의한 지방 간염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진행하기 전에 그런 요인들을 교정한다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간 질환이 진행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간암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 네. 알려드리면서. 결제합시다. 자, 새해 들어서 달라진 모습 우리 빵다미의 화려한 변신. 오늘의 클로징은 한다미 씨입니다. 네, 쌈남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최근 간암 치료 다학제 치료가 중요하다입니다. 다학제 치료. 치료요. 와, 이건 너무 어렵다. 다학제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여주셨는데 솔직히 다학제 치료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치료예요 이게? 네,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어떤 분은 소화기 내과로 오시고요, 어떤 네. 분은 외과로 오시고, 어떤 분은 종양 내과로 가기로 합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병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과를 찾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아는 지식은 관련 과의 지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법을 또 생각해야 되고 진단에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도 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서 모를 경우 다시 협진을 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관련과 협진을 내서 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에 협진을 내고 결국엔 담당의 판단을 하는 게 현재 시스템인데 다학제 치료 혹은 다학제 진료라는 시스템은
결정이 어려운 환자를 진료를 상담하기 위해서 관련된 분과를 모두 한 자리에 모인 다음에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환자 케이스를 두고 먼저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이 환자의 경우에 어떤 치료법이 좋을지 옵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생각해 놓은 다음 환자를 그 진료실로 들이게 해서 그 여러 분과의 교수님들 상의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환자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최선의 그 정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학제 진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 이게 다학제 치료가 뭐 이렇게 증상이 좀 심한 분들한테 좀 적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환자가 원하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여러 분과 선생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해서 의사가 봤을 때 이 환자는 결정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다 싶을 때 다학제 진료를 신청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학제 진료를 받아서 치료한 간암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의 생존율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여러 의사들이 그 지식과 경험을 취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환자가 수술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환자가 있고 그런데 여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환자 상태를 봐서 수술을 안전하게 권유해서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경우는 환자는 수술을 원했지만 다학제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상태를 봐서 무리라 생각돼서 다른 적절한 치료를 찾아준 예도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치료가 좀 중요하고 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학적 치료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간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간암의 치료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크게 병을 완전히 없애는 완치적 치료가 있고요. 병의 크기를 줄이는 고식적 치료로 나뉩니다. 완치적 목적의 치료는 종양을 절제하는 간절제 또는 간을 교체하는 간이식 그리고 열을 통해서 종양을 괴사시키는 고주파 열 치료가 되겠고 고식적 치료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동맥을 통해서 간 속에 카테터를 넣어서 항암제를 주입하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 그 외에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 등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좀 다르고 환자의 그 병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겠습니다. 네,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간암 치료 후에 경과를 관찰 중이신 분입니다. 화면 함께 보고 오시죠. 이분은 C형 간염 보균자신데요. 간암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C형 간염이란 간경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C형 간염은 약물 치료로 완치를 되어서 많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근데 간암이 생겨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서 이제 면역 항암을 하고 다행히 효과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지금은 괜찮으시다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예전에 C형 간염 치료하시고 바이러스는 없어졌는데 간암이 생기셔가지고 색전술 받으셨는데 또 병이 진행하셔가지고 좀 힘드셨던 것 같고요. 작년 3월에 MRI를 보시면은 간내 병변도 있지만은 간 바깥쪽에 이런 덩어리가 있어서 간에 전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파선 전이도 좀 있고요. 네. 뼈에도 보시면은 오른쪽 늑골에 이렇게 전이가 있어서 지금 이 간암이 바깥으로 좀 진행한 양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간에 관련한 국소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전신항암요법 중에 면역 치료를 시작하셨고요. 3주마다 지금 주사 맞고 계시죠. 이게 지금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CT를 보시면은 간내 병변도 더 커지지는 않았고요. 간외 병변도 지금 콩팥 옆에 덩어리 성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리고 뼈 전이 부분도 지금 봐서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면역 항암 치료 후에 반응이 매우 좋으신 편이고요. 향후 이제 계속 주사 맞으면서 유지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림프절과 뼈에 전이가 있었는데요. 면역 항암요법이 잘 들어서 크기가 줄었습니다. 지금은 3주마다 면역 치료를 하면서 혹시 이 거품료가 나오거나 뭐 다른 통증이 더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뭐 열이 나거나 이런 점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잘 있고 또 항암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 건강하게 잘 받고 있고 또 머리 아프고 뭐 구토 증상 이런 것도 없고 예, 식사 잘 하고 그리고 전이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팠고 아, 네. 예, 그랬는데 어느 부위가 아프셨어요? 갈비뼈 있는 늑골이 많이 아팠죠. 네, 예, 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일상생활하고 있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지내고 있고 먹는 것도 일반인 먹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초반에 병이 확 줄어서 치료 반응이 좋으신 편이어서 이거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이제 이 치료를 언제까지 유지할 건지가 좀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가 봐서 연장해서 할지 아니면 다른 치료로 넘어갈지는 그때 사정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끌어가려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은 의사 선생님 말씀 믿고 열심히 면역 항암 치료를 해서 치료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면역 항암제가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항암제조차도 없어서 힘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좋은 약제 많이 나와 있고 좋은 항암제 많이 나와 있고 좋은 선생님 계시고 충분히 다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간암은 예후가 나쁜 암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도입이 되었고요. 특히 진행성 간암에 관해서 최근에 도입된 면역 항암제들은 예전 치료법보다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간암 환자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알맞은 치료법을 선택을 한다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화면에 나오신 분은 면역 항암요법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 항암이랑 다른 건가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간암이 진행을 해서 간 내 혈관을 침범하거나 간 외에 전이됐을 경우에는 국소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신 항암요법을 선택을 하는데요. 네. 기존에 일반적으로 썼던 세포독성 항암제로는 네. 간암 환자 예후를 향상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다 2008년도에 간암 표적 치료제인 소라페닙이 도입됐었는데요. 네. 최초로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됐으나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 면역 항암 치료인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이 도입이 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면역 항암요법의 특징은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법보다는 부작용이 좀 다르고요. 하지만 예전 치료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잘 견딜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효과가 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진행됐던 분들도 앞서 예와 같이 병이 확 줄어서 예후가 좋은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법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꽤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고 더구나 이제 최근에 새로운 면역 항암요법제들이 연구되고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좀 더 좋은 약이 나올지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4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런 좋은 게 있다니. 이게 그러면 간암의 치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네. K의료에서 궁금합니다. 꼭 네. 이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뭐 치료율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병기의 암이 발견됐냐에 따라서 치료 성공률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완치 목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기가 있고요. 하지만 진행을 해서 완치는 어려운 암이 있는데요. 완치가 어려운 암들을 보통 진행성 간암이라 그럽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초기 간암의 경우 크기가 2cm거나 뭐 개수가 3개 이하거나 이런 경우를 분류하는데 빨간색 병기 C 병기에 속하는 경우가 전체의 한 40%에 속하고요. 아예 치료도 못하는 경우가 한 10%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조기 발견에 노력은 하지만은 한 40~50% 환자들은 진행성 간암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암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완치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일단 완치를 위해서 조기에 발견하려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예후가 좋아서 연기암 아주 초기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최근에 고주파 치료나 간철제 수술로 5년 생존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향상되고요.
3개 이하에서 3cm 이하, 3개 이하의 일기암으로 발견됐을 경우에도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좀 치료법이 다른데 절제를 하더라도 나머지 간에서 다시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이상적인 일기암의 치료는 간 이식이 되겠습니다. 이식을 할 경우에는 현재 5년 생존율이 한 80% 이상 아주 좋은데요. 절제를 할 경우에는 또 재발을 할 경우에 또 치료하고 해서 끌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5년 생존율이 한 60%에서 80% 정도 많이 개선이 돼서 예전보다는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조기 암의 치료고요. 이 화타가 이야기하기로 중국의 그 고사의 화타가 이야기하기로 본인은 병증이 많이 드러났을 때 치료하기 때문에 본인이 유명해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추구해야 될 거는 화타의 형들은 병증이 드러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다고 그랬지 않나요? 그래서 병증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미 치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 환자들은 간암의 고위험군 환자들은 일찍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되 이걸 항상 머리에 두고 사시면은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죠.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와중에 한 번씩 건강 체크를 하겠다는 심정으로 오셔야지 너무 이걸 내가 간암이 생길까 염두에 두고 사시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렇게까지 하진 마시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의사를 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기 검진.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건강주치 소화기 내과 전문의 허내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자. 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크로징 하셔야 됩니다. 크로징이 남았어요. 오늘의 엔딩 요전 한담이에요. 자, 여러분들 새해에 빠지지 않는 결심 중 오늘 저랑 하셨던 절주, 금주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왜 절주해야 되는지 아셨죠? 네, 더 건강한 2025년을 위해서 술은 멀리, 운동은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1위 질환, 바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담이. 처음이자 마지막 클로징이었다. 한담이. 아니 올 천데 뭘 마지막이에요.